안녕하세요. 보험이 행복해지는 시간, 보행시의 김영건 팀장입니다. 여러분, 간병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병원비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 간병인 보험 보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는 준비를 안 하면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도 국민건강보험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던 게 바로 간병비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100% 본인 부담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걸 메워줄 수 있는 건 지금도 여전히 간병인 보험뿐입니다. 보장이 줄어드는데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다행히 어떤 특약 하나만 잘 챙기면 쓴 만큼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병비를 쓴 만큼 다시 돌려받는 꿀팁과 활용법, 그리고 가입할 때 놓치면 아쉬운 포인트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실제 연령별 보험료 예시표도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간병비 비싸다 하는데 도대체 얼마길래 그런 걸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분들 중 하루 평균 11만 원 이상 간병비를 쓴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무려 40.8%나 됐습니다. 하루에 11만 원이면 한 달에 약 330만 원입니다. 입원이 짧으면 모르겠지만 장기 입원이라도 한 달만 되면 월급이 그대로 사라진다고 봐야죠. 문제는 이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안 되고 실손보험도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건 오직 간병인 보험뿐이에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이 없다면 한 달에 330만 원을 오롯이 내 돈으로만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 그리고 내가 간병인을 직접 쓰고 보험사에서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지원 일당은 내가 직접 간병인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편리합니다. 또 물가나 인건비가 올라가도 영향이 없어요. 보험사가 지정해둔 간병인만 받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최소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니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당장 도움받기가 힘듭니다. 반면 사용일당은 앱이나 업체 통해서 바로 간병인을 구할 수 있고 성향 맞는 간병인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간병인과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가족이 간병해도 보장됩니다. 다만 내가 먼저 간병비를 내야 하고 인건비가 오르면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어요. 게다가 간병인을 직접 찾아야 하는 수고도 따릅니다. 그래도 요즘은 체증형 방식이 나와서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가입 후 20년이 지나면 보험금이 2배로 늘어나서 인건비 상승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간병인 중개 앱도 많아져서 직접 찾는 것도 예전처럼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보험의 결정적인 차이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이라는 점입니다. 지원 일당은 갱신형이라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오릅니다. 반대로 사용 일당은 비갱신형이라 일정 기간만 내면 이후로는 보험료 안 내고 끝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특히 사용 일당은 가족이 간병해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하면 지금까지 간병인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의 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요즘은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는 점, 인건비 부담은 체증형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용 일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 사용 일당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실제 설계안을 하나 보겠습니다. 40세 남자, 20년 납, 90세 만기, 간병인 사용일당 기준이에요. 보험료는 31,054원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비갱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40세 남성분은 가입 직후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61세부터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90세까지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장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해나 질병으로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을 때 하루 15만 원 지급. 둘째,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썼을 때 하루 5만 원 지급. 셋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하루 7만 원 지급. 여기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병원에서 간호사분들이 간병까지 함께 책임져 주는 걸 말합니다. 단, 이 서비스를 모든 병원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썼을 때 지급되는 한도는 하루 15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하루 11만 원 이상을 쓴 분들이 40.8%나 됐습니다. 하루 15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간병비 쓰임새를 맞추기엔 빠듯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엔 하루 20만 원까지 보장하던 곳도 있었는데 최근엔 한도가 줄어들면서 보장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꼭 챙겨야 할 담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병인 입원 지원비예요. 이건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비용으로 1년 동안 100만 원 이상 썼을 때부터 추가로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최대 한도는 400만 원까지 올라가죠. 간병인 입원 지원비를 가입할 수 있는 회사는 A사, B사 두 군데입니다. 만약 내가 한 달 동안 간병비로 300만 원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럼 A사는 200만 원, B사는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 원 받는 간병인 보험에 가입했어요. 교통사고로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간병비를 썼다고 하면 하루 11만 원씩 30일, 총 330만 원을 실제로 지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일당으로는 300만 원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A사라면 입원 지원비로 추가 20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계산의 영역입니다. A사든 B사든 똑같이 하루 11만 원씩 30일, 총 33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둘 다 하루 10만 원짜리 간병인 보험을 가입했으면 돌려받는 건 300만 원입니다. 즉 30만 원을 손해보는 셈이죠. 그런데 입원 지원비가 추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사는 200만 원, B사는 150만 원을 더 주니까 결과적으로 A사는 500만 원, B사는 450만 원을 받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 시에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181일 이상 담보인데요. 기본적으로 간병인 보험의 주요 담보는 청구 후 180일까지 보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81일부터 360일까지는 보장 공백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6월 30일에 다시 입원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보장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보장은 361일째부터 다시 가능해집니다. 이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81일 이상 담보입니다. 이 담보를 추가하면 기존 180일 보장 이후에도 181일째부터 바로 보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긴 입원 상황에서도 보장기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험료 또한 비교적 부담이 적은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 90세 만기, 25세 남자 1급 기준으로 산출 시 보험료가 매우 소액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장기 입원 상황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시 181일 이상 담보를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증형 담보입니다. 보장 내용을 보시면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급 금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후에는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이용 시 30만 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이용 시 10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1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보장 금액이 체증되는 구조라 향후 물가나 인건비 상승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체증되는 방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A사처럼 5년 단위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20년 뒤 2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C사처럼 중간 과정 없이 바로 20년 뒤에 2배가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체증형 담보는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연령대, 즉 20대에서 40대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장 금액이 체증되는 구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연령대가 높아 체증 시점이 늦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증형 담보는 개인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는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 혜택입니다. 먼저 납입 면제는 보험 가입 후 납입 기간 동안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또는 특정 상해로 인해 수술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는 남은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보장은 90세나 100세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납입 지원입니다. 이 특약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 일반적으로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진단 시에 남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담보들은 보험료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장기간 보장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때는 181일 이상 담보와 함께 납입 면제, 납입 지원 담보도 꼼꼼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81일 이상 담보와 납입 면제 및 지원 혜택을 추가했을 때 보험료 예시입니다. 조건은 20년 납, 90세 만기,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산출된 연령별 보험료입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간병인 보험의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이 금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높다면 불필요한 담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낮다면 특정 담보가 빠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표는 여러 간병인 보험사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은 회사를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물론 연령,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료가 크게 다르다면 현재 보장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병인 보험에서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담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가입 전 주의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간병 가능 여부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과거 약관에 가족 간병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병이 가능하려면 약관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는 케어네이션 같은 어플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업체를 통해 가족 간병인을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1월 일부 중개 플랫폼을 약관상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별 약관을 통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가족 간병도 가능하도록 정리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청구 서류 준비입니다. 간병비 청구 시 실제 간병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영수증 문제나 확인 서류 부족으로 보류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족간병 관련 약관을 통일하면서 실제 간병을 이용하지 않고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특히 가족간병의 경우에는 계약서, 근무 일지, 간호기록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직접적인 치료 문구입니다. 일부 약관에서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암 입원 보험금에서 이 문구 때문에 후유증이나 합병증 보장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합병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 보험을 선택할 때도 해당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관의 세부 내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 보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간병인 입원 지원비에 대해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181일 이상 담보,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 혜택, 체증형 구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 간병 가능 여부,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준비, 그리고 약관의 직접적인 치료, 문구 확인 같은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회사마다 약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제외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보험료가 높더라도 불필요한 특약이 포함된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결국 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보행 시에는 여러 보험사의 약관과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연령과 성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부터 청구 관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간병인 보험 설계나 입원 지원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안내된 번호를 통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